겉으로 보기에 삶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조차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종종 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랜 내면의 투쟁을 끝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추상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고치고 맞추려는 그 헛된 노력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질 만한 한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실제 삶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는 내면의 혼란, 불안, 낮은 자존감, 그리고 완전히 표류하며 방향을 잃은 듯한 깊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각을 왜곡하는 깊게 뿌리내린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가며 심지어 친한 친구들과의 가벼운 일상 대화에서조차 자신이 얼마나 쉽게 방어적으로 변하는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대인들이 겪는 매우 흔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삶을 쌓아 올리면 내면의 상태도 자연스럽게 따라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을 때 깊은 혼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네받았던 좋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도라는 것이 사실은 소리 없는 개인적인 절망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뼈아프게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원하던 삶을 갖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나 만족을 찾지 못하는 기이한 모순입니다.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졌지만 약속되었던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낮은 톤의 불만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돕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 이러한 내면의 패턴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자기 인식 능력입니다. 이러한 명확함, 그 자체야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그것은 그의 의식 중 일부가 그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는 기계적인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막막함을 느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진단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바로 그 진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기 인식을 단지 문제의 또 다른 증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이제 나는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까지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을 한층 더 두껍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이해의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짙은 혼란을 뚫고 빛나는 해결책의 첫 번째 빗줄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불안해하는 것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내 개인적인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자기 자신과 불안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당신 자신이 곧 불안입니다. 불안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그 특정 순간 당신 현실의 전부가 되어 당신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융합의 상태에서는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만이 존재할 뿐이며 당신은 그 이야기와 감정,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신체적 감각 속에 완전히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관찰이라는 요소, 즉 불안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불안 그 자체는 아닌 지켜보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 사이에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그 작은 공간이 바로 모든 자유의 시작이며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향한 잠재력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나 낮은 자존감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2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어 우리 내면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의 남성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볼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관찰자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중립적이고 고요하며 평온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문제의 또 다른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석하거나 극복해야 할 새로운 결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그 자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불안정한 패턴들을 지켜보는 동안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기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몰아치는 모든 폭풍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은 마음에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습관들이 가진 기계적이고 조건화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더 깊은 지성의 발현입니다. 이 지성은 자신이 보는 것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패턴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해온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조건 반사적인 반응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알아차림의 엄청난 가치와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자신을 더 비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내면의 해방과 진정한 평화를 향한 이 여정에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서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러한 둠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변화가 세워지는 주춧돌입니다. 그것은 방 전체의 구조를 명확히 보기 위해 가장 먼저 켜야 하는 불빛입니다. 이 의식적인 주의력이라는 불빛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릴 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방 안에서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며 어떻게든 더 나은 배치를 찾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과 같은 패턴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되고 흡수된 깊게 뿌리박힌 반복적인 생각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스스로 유지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이는 다시 처음의 생각이 완전히 진실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결핍된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처럼 더덥고 반복적인 정신적 사건들로만 구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패턴들은 종종 우리의 초기 삶의 경험과 조건화에서 비롯됩니다. 그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정신적 습관들로 당신의 현재 삶의 배경에서 자동 조종 장치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 또는 사회적 압력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물을 머금은 이 씨앗들은 자존감 하락이라는 무성한 잡초로 자라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원래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의 메아리이며 당신이 그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고통스럽고 제한적인 메시지를 거부할 능력을 갖추기 전에 내면화된 목소리들입니다. 그것들이 가진 힘은 그것들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반복되었고 당신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머릿속의 목소리를 진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혼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그것이 익숙한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마음은 이러한 오래된 생각의 패턴들을 계속해서 재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잘 닦여진 신경회로이고 가장 쉽고 자동적인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은 그저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이야말로 생각의 강압적인 에너지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은 에너지의 진동이며 당신의 거대한 의식 공간에 나타나는 덧없는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생각에 힘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본질적인 힘도 갖지 못합니다. 그 생각의 내용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함으로써 당신은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줍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당신 존재에 대한 확정적인 선고라고 믿음으로써 당신은 그 생각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항상 존재하며 맑고 넓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이 의식의 하늘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잠재력이며 순수한 님입니다. 어떤 판단이나 저항 없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생각과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것들은 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어둡고 폭풍우를 몰고 올 수도 있지만 결코 하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방문객일 뿐입니다. 구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끊임없이 모양과 형태를 바꾸고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쳐 지나가는 날씨의 변덕에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습니다. 하늘은 그 안을 지나가는 날씨에 의해 결코 상처받거나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핵심 의식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정신적 생각들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폭풍 구름조차 하늘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하늘은 이전과 똑같이 맑고 푸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자신의 자아를 투자하고 그 내용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먹구름에 매달려 이것이 나다. 내가 바로 이 어둠이고 이 폭풍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고통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속의 길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름을 관찰하는 넓은 하늘이 아니라 작고 어둡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구름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무한에서 유한으로 쪼그라듭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생각의 형태 주변으로 수축되고 당신은 그 모든 것 이면에 있는 당신 존재의 거대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생각과 싸우거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발버둥은 오직 더 많은 내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실어줄 뿐입니다. 생각과 싸운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이고 강력한 적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하는 바로 그 행동이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고 당신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그것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미묘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는 대신 그것들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생각의 내용물에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조용한 의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에 당신의 주의력과 믿음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연료가 없다면 조건화된 생각들은 추진력을 잃고 당신의 의식에 대한 최면과도 같은 힘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패턴은 불과 같습니다. 장작을 던져 넣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타버리고 꺼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동일시가 바로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생각이 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이 연습은 모든 정신활동에 적용되지만 에고의 변덕스럽고 반응성이 강한 패턴들을 다룰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인 방어적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갈등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시가 어떻게 순식간에 격렬한 충돌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방어적 태도는 매우 강력하고 많은 것을 드러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종종 갑작스럽고 과도한 강렬함과 함께 솟아오르며 가벼운 대화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감정적 대립으로 순식간에 뒤바꿔 놓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대개 가슴의 답답함, 위장의 꼬임 또는 온몸으로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과 같은 신체적 수축을 동반합니다. 이 빠르고 자동적인 반응은 에고가 개입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생존이 아닌 심리적 자아 감각을 위한 원초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에고는 마음이 만들어낸 조건화된 자아입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수집해온 기억, 믿음, 그리고 정체성들의 구조물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지만 스스로는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위협을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헛된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그 연약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방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깊고 혁명적인 핵심 아이디어로 이끕니다. 이토록 방어적인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 입장과 얼마나 깊이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환상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거나 진실이 아닌 마음속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가 그 입장이라는 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받아들인 거짓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증거임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방어가 필요 없습니다. 참된 진술이나 현실은 당신의 감정적인 보호 없이도 그 자체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태양은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논쟁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는 갈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위협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마음속 구조물에 대한 내면의 집착에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의 생각 형태, 즉 당신이 당신의 본질적 자아라고 착각한 어떤 아이디어와 당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환상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바로 당신의 정신적 입장, 당신의 의견 또는 당신의 개인적인 관점이 곧 당신 자신이라는 깊이 뿌리박힌 믿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의식의 에고 상태와 그 패턴들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당신의 전체 정체성을 그 스쳐 지나가는 단 하나의 정신적 생각과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는 뜻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다. 당신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관점에 도전하면 에고는 그것을 단순한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대한 도전은 당신의 삶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에 대한 의견 충돌이 마음속에서는 심리적 생존을 위한 전투가 되어버리고, 이는 고통스러운 상태이므로 종종 분노로 나타나는 강력한 두려움의 파도와 함께 반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데 당신은 그것이 곧 당신 개인의 궁극적인 생존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종교적 논쟁이 그토록 격렬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체 정체성을 일련의 신념에 투자하여 어떠한 의견 충돌도 개인적인 공격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원래 했던 말의 진위 여부는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에고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연약한 정신적 구조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왜곡과 과장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불만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노출되어 취약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이 자아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소한 의견 충돌이 모두를 기진맥진하고 혼란스럽고 단절되게 만드는 격렬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결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상 스스로의 분리된 존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에고의 절박하고 겁에 질린 몸부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을 갈등 속에 가두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현실이나 진실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고 빠져버린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를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서지기 쉬운 유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단고릴은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환상을 보호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생명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바로 그 동일시에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특정한 생각과 융합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 순간 예리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호하는 입장 중 하나가 도전을 받을 때 내면에서 수축되는 첫 번째 미세한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에고의 중력이 당기는 힘을 느끼면서도 그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펼쳐지는 전체 드라마에 대해 그저 고요하고 넓은 관찰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정체성을 구분하는 이 중요한 차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 이 깊은 에고의 개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친구 사이의 가벼운 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가볍고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기존의 긴장감이나 적대감도 없습니다. 이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에고가 어떻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갈등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불꽃 튀는 방어적 반응을 촉발하는 데는 굳이 과거의 앙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달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몇 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그것에 어떤 감정적인 투자도 하지 않은 사소한 세부 사항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흥미로운 정보라고 믿는 것을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보다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사실은 훨씬 더 빨라. 1초 조금 넘게 걸릴 뿐이야. 이것은 단순하고 중립적인 사실 정보로 제공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친구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 없이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지식을 공유하며 선의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고가 개입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갑자기 날카로운 찌르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정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교정은 하나의 모욕으로 인식됩니다. 에고의 내면 이야기는 즉각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대화에서 바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굴욕감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순식간에 저 녀석은 항상 이러지. 자기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줄 안다니까. 와 같은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에고의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초점을 객관적인 사실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과거의 개인적인 역사로 옮깁니다. 그들의 말투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왜 항상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단순했던 대화 주제는 이제 그들에 의해 완전히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방 안의 에너지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볍고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이제는 무겁고 긴장되며 대화에 관련된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점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으로 바뀝니다. 대화는 이제 빛의 속도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 역사에 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에고는 크고 고통스러운 갈등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평화로운 교환을 탈선시켜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에고가 스스로를 더 진짜처럼, 더 중요하게, 그리고 그 존재를 더 정당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합니다. 자, 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되감아 보겠습니다. 어떤 진술이 나오고 부드럽게 교정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처음에 잘못 말한 사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들로부터 자신의 자아를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그들 기억 속 모든 정보의 정확성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교정을 받은 사람은 내면에서 어떠한 수축이나 저항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깊은 개인적인 실패감이나 그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촉발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해 틀렸다는 것은 정보의 단순한 오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가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무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객관적입니다. 그들의 원래 발언은 단지 그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정보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본질적인 자아 또는 개인적 가치의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도구이며 때로는 도구에 잘못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그 도구의 사용자, 즉 그 이면의 의식에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단순하고 열려 있습니다. 아, 정말 1초밖에 안 걸린다고 전혀 몰랐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날카로움도 방어도 없으며 오직 진정한 호기심과 개방성만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친구들 사이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대화의 협력적인 정신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이 상호작용을 통해 더 깊어지게 합니다. 대화는 평화롭게 계속됩니다. 이 갈등이 일어날 뻔했던 그 순간은 지켜야 할 에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채로 녹아버렸습니다. 애초에 환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의 경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평화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증명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는 그 초기 충동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히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 충동을 포착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민함은 연습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방어하려는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의식의 한 조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과 그 개념들이 아닌 현재에 깨어있는 존재감에 깊이 뿌리내리는 방식 말입니다. 이것은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우리를 이끕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령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투사의 모음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어떤 실제적인 현실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구조물입니다. 그 자아의 이야기는 기억, 두려움, 조건화된 생각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정신적 구조물을 바꾸려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이 자아의 이야기를 고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그것이 단단하고 실제하는 실체라는 환상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이야말로 그 환상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바로 그 활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로부터 온 이 개념적 자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이 가진 유일한 힘의 지점, 생동감 넘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모든 주의력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조건화, 모든 패턴들은 단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 당신의 몸 안에서 만져질 듯한 생각, 감정,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당신의 알아차림을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 그 자체의 말입니다. 어깨의 뻐근함, 빨라진 심장박동, 위장의 꼬임 같은 것들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이러한 감각들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관찰하십시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분석하거나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은 채
그것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러한 경험들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미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켜보는 조용하고 자비로운 목격자가 됩니다. 이러한 집중된 주의력의 질이 바로 존재함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에 전혀 얽매이지 않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존재함은 생각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으며 이 순간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단순하고도 깊은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나와 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오직 이 순간의 감각, 소리, 시야만이 존재하며 그것으로 언제나 충분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수동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이 순간 자신의 의식을 되찾는 것, 자신의 내면 공간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 모든 외부의 행동은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것은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연습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빠져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단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주의력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 오십시오. 매 순간마다 당신은 동일시 대신 알아차림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신경회로를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패턴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유지했던 무의식적 믿음이라는 연료를 부드럽게 걷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존재와 평화의 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길들이 기본값이 되어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머무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을 일관되게 연습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정체성이 굳이 맞서 싸우지 않아도 그 투명하고 실체 없는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패턴들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침 안개가 떠오르는 태양의 따뜻함에 녹아내리듯 판단 없이 한결같이 깨어있는 당신의 존재라는 빛 속에서 그저 녹아내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정은 망가진 자아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단단하지도 않았던 당신의 이야기에 맞선 그 지치고 소모적인 싸움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주의를 기울여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면의 날씨를 어떠한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신다면 아래에 나는 하늘이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관찰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 성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